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남자분이랑 본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여기 네. 치마 입으셨는데. 우와. 누구신데 저한테 처음부터 플러팅 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3.1외교 법인에 다니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예요? 뭐 영화 보면서 저희 소개팅 하는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 컨셉이 뭐죠? 한국공인회계사의 70주년 다큐멘터리 시청하시고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아, 벌써 70주년이 됐어요? 오, 세상에.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미니어서 깜짝 놀라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신 줄 알았어요. 배우 맞으시지 않으세요? 어디 유튜브에서 네.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 듣고. 진짜 장수네요. 네, 지금 현재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회계사 하면은 잘 버는 직업?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힘드세요? 누나가 좀 어떻게? 우와, 첫 시작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제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회계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회계사들이에요. 무비에서 이윤을 창조한 그런 기적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궤를 함께한 공인회계사 70년. 진짜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는데 그럼 70년 역사 중에 지금 몇 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5년의 역사를 100년까지 100년까지? 네, 100년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도 몰랐던 그분의 신의 한 수가 펼쳐집니다. 신의 한 수. 오, 제목만큼 기대가 돼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일본의 빌부터 나라를 판 친일파들의 수많은 재산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이른바 반민법에 의해 몰수하기로 했죠. 박흥식 자금 580만 원과 화신자금 420만 원을 뒤섞어 사용하여 이 문건이 박흥식의 재산을 조사한 이태준 계리사가 직접 작성한 조사서라고 합니다. 저게 역사 자료로 남아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최초의 조사서라고 하니까 세상에 너무 네, 신기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 보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역사가 될 수 있겠구나. 100년 뒤에 진짜 거기에 이름 쓰여 있을 수 있어요. 100주년에는 네. 저의 이제 감사보고서가 남기를 바라면서 김동욱 네. 옆에 살짝 껴주시면 안 돼요? 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흔적 중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청한 한국계리사회의 설립을 계리사법 제11조에 의거, 소급 허가함. 당시 한국계리사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재무부 장관의 친필 문서입니다. 한국계리사회가 발족한 1954년 12월 11일은 지금의 한국공인회계사의 창립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54년도면 네. 뭐가 있었죠? 그때 계셨나요? 회계사님 역사 공부 좀 54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역사가 좀 약해요. 그래요? 숫자의 발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럴까요?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활을 걸던 박정희 대통령의 귀에 아주 솔깃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기업 오너들이 불법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거죠. 네, 박정희 대통령은 곧바로 기업 오너들이 부정축제를 불법적으로? 제시합니다. 회계사들이 동원된 이유는 기업의 그 재무 구조, 그다음에 수익 창출 방법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회계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계리사라고 했겠죠. 와, 그럼 맨 처음 했던 역할이 기업을 감시하는. 이제 회계 기준대로 정확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느냐를 회계 감사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도 뭔가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기업에 뭐 부정이 있는지, 뭐 세금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는지를 감사한 게 아닌가. 하지만 부정축제 조사에서도 충분한 자금 확보가 되지 않자 정부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난 5월 8일 종전의 대한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로 새로 발족했습니다. 거의 가상화폐와 같은 수준으로 주식 투자하면 큰 돈 번다. 뭔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와, 저 시대에 증권 시장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주식 거래 하세요? 네, 좀 이렇게 물려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잡혀있다. 맞아. 회계사분들은 또 숫자에 강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주식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저희가 감사하는 회사라든지 네. 그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이 많이 돼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예, 법적으로도 안 되고 저희 회계법인상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이해관계가 진짜 없다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낸 보고서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그래서 아쉽다 안 아쉽다. 하나 둘 셋.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8월 3일 0시를 기해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채에 호덕이는 기업을 도와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로서 박정희 정권은 사채 동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두 번째 묘수를 씁니다. 기업공개 촉진법은 상장을 해서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돼야 그것들이 필요한 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공개를 꺼려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을 해주면서 이제 상장을 해라. 그 당시에 기업촉진법에 의해서 경영권을 뺏긴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현정 씨도 지금 투자하는 회사에 네. 주주신 거예요.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정말 많다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타사버리면 제가 경영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기업의 오너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기업 공개를 하면. 그럴까봐. 네, 주주총회 같은 거 한번 가시면은 진짜 주주로서의 네. 이제 뭐 좀 자긍심이 좀 생기실 수도 있어요. 네. 가서 저 한 번만 빨간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건을 내야겠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노력하겠다고 하실 네. 겁니다. 네. 좋아요. 네. 법으로 기업의 공개를 밀어붙이겠다는 건 다시 말해서 주주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투자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야 기업들이 사채 시장에 다시 손 벌리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업 공개 촉진법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커다란 변곡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감사 대상 회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소위 이제 외부 감사의 체제가 자꾸 이제 갖춰져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돈이 몰릴 거고,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돈이 많이 몰려야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경제 구조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줄 알았더니 전혀. 네. 정말 깊은 세월을 통해서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수정을 통해서 맞아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군요. 기업 공개 촉진법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비약적으로 몸집을 불렸는데요. 회계사들이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럴만하네요. 저거 이미지가 좋아지셨나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제3자의 회계감사를 의무화시키기로 합니다. 1980년 12월 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외감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자산 규모 30억, 자본금 5억 이상 되는 회사들은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회계 그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니까 갖춰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걸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외감법에는 공인회계사들의 징계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옥은 안 가네요? 감옥도 갑니다. 네, 참, 감옥도 갑니다. 무서워 갑자기.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저 아는 사람도 회계사 하는 네. 분이 있어서 네. 그 노트북을 실수로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맞아요. 일이라고 해서 생명처럼 들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거기 그 노트북 안에는 네. 저희 회사 정보가 아니라 네. 다른 감사받는 회사들의 정보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실 때도 안고 그 네. 회계사들은 집에 불이 나도 그거부터 들고 그거부터 나올 것 들고 같아요. 나와야죠. 네. 정말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네. 외부 감사의 공정성 확보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외부 감사법이 만들어지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나라 정부에서 감사를 지정해줬어. 돌아가면서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배정제라고 이제 표현을. 배정제. 그럼 감사를 잘해나 못해나 그 의뢰 그 보수는 받게 돼 있고 회사는 도망 못 가. 그럼 회사는 뭐해? 이제 봉이 되는 거라. 그게 부작용이죠. 최초에는 이제 정부에서 정해줬어요.
너는 어디 회계법인 가서 회계 감사를 무조건. 받아라. 그 원래 네. 그렇잖아요. 집들이 네. 할 때도 그날만 다 치워놓고 맞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 네. 그래서 논의되기 시작한 게 바로 자유수임제. 이제부터 이제 공인회계사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수임제가 시작이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감사에는 을이고 그 감사를 주는 사람 갑이 되는 갑과 을의 본래는 공동관계가 돼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정당한 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맞아요. 네. 참 있을 수 쉽지 않은 그 구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있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네, 맞아요. 느낌이랄까? 네. 동욱 회계사님의 지금 마케팅 비법 궁금해요. 제가 아직 네. 직급이 낮아서 아, 네. 어디 가서 마케팅 할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그래도 원칙주의 원칙주의자. 네, FM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네요. 하긴 얼굴이 실례긴 하니까. 신뢰감이 좀 있나요? 다행입니다. 좋겠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부도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릴 만큼 큰 에너지 회사였던 엔론은 유령 자회사를 만들어서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분식 회계를 해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엄청나게 잘할 줄 알았죠. 근데 엔론 사태는 이건 뭐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잖아요. 엔론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 도입을 포함해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게 되고요. 맞아요.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이 뭐냐면 빵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을 뭘 어떻게 하고 소금을 얼마 넣고 회계 자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검토하고 감사하겠다. 그전에는 네. 안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 매뉴얼로 빵을 만드는지 직접 가서 보겠다. 하나씩. 네. 그게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야, 회계 기준이 더욱더 꼼꼼해졌어요. 맞아요. 네. 기업의 재무제표를 국제 표준에 맞춘 국제회계 기준 KIFRS가 전면 도입. 네, IFRS는 우리 흔히 그냥 국제 회계 기준으로 번역을 하고요. IFR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칙 중심 회계, 또 기존의 회계 시스템은 이제 규칙 중심의 회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유하자면 IFRS는 맞춤복이라고 본다면 이제 종전의 회계 처리는 약간 기성복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의 그 회계 기준에 관련된 판단, 그것이 존중을 받기 시작한 거라. 또 같은 전문가인 회계사들끼리도 같은 문장을 보고 이거는 A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B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맞아요. 저희 그래서 엄청 싸워요. 네. 그래서 막 몇 년 차 위에 선배랑도 논쟁합니다. 내가 맞다. 네, 내가 맞다. 제가 해석할 때는 이거 아니다. 제가 맞습니다. 라고 막 논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네.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을 바꾼 적도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2017년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포된 회계개혁 3법, 즉 신외부 감사법이 2018년 11월 오늘 전격 시행됐습니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40년 동안 그 누적된 자유수임 제도의 문제의 본질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충격적인 방법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 지정제도 그리고 표준감사시간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신해관법이 도입되면서 회계사들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하는 의사결정은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믿고 하는 겁니다. 회사와 회계법인이 자유수임제로 계약을 맺고 익숙하게 외부 감사를 하다가도 6년이 지나면 회계법인이 바뀌게 되잖아요. 다른 회계법인이 와서 부실감사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FM대로 일을 하게 되겠네요.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와. 맞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짝꿍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야 바꿔서 채점하고. 네, 바꿔서 해야 되고. 네. 계속 몇십 년간 똑같이 하면은 뭔가 친밀한 관계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니까 그걸 한번 이제 끊어가는 거죠. 6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뒤에 3년은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약간 반반 느낌으로다가 맞아요. 오,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후라이드 반 네. 느낌으로다가 아이디어를 너무 잘 짜셨다. 아마 치킨 드시다가 생각하는
그럴까요? 대단하는데요? 네. 와. 신외감법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표준 감사 시간 제도입니다. 이제 감사 시간 자체가 감사 품질을 늘린다. 요거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도 그렇지만은 학계에서도 이미 국내외적으로 해외에서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현정 씨도 공감하실 게 어떤 걸 할 때 1시간 만에 하세요 라는 것과 마음 3시간, 떨리지. 3시간 안에 하세요 라는 건 또 엄청 다르잖아요. 전 1시간 하고 빨리 퇴근할래요. 산출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시간 하면은 3시간 동안 2번, 3번 더 볼 수 있는. 그럼 더 일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은 사실 저희가 못하면 저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한 거는 저희가 그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죠. 유도 질문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통과! 멋진 회계사님입니다. 조금 말 더듬지 않았나요? 살짝!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없어질 직업 1순위로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고연봉, 고학력 직업이 꼽혔습니다. 맞아. 저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친구 걱정이 되더라고요. 없어지니까. 혹시라도 챗GPT 때문에 힘들어지면 말씀하세요. 저희 채널에 출연시켜 드릴게요. 진짜인가요?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오디션은 볼게요. 알겠습니다. 뭔가 그 새로운 구조를 뭔가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사들이 할 일이 이렇게 단순 작업에서 판단하는 전략적 작업으로 많이 전환될 것이다. 오히려 그 범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저희는 판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제 인생도 판단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후원금 수십억 원 가운데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된 돈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등 후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낸 이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지나 보고 싶지 않아요. 공인회계사의 회장님이 지금 제도를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게 우리가 공익기금을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감사를 못 받는 비영리 단체에 봉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아니 진짜 이렇게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요. 회계사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지금 제가 막 터뜨리지 않아서 뭐 용기 있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직업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뭔가 기회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능력으로 봉사활동하는 거.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후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낸 이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지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검증할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한국공인회계사 재능기부팀 그리고 테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테크 회계사들이 매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포함해서 서울 가톨릭 그리고 뭐 수많은 시민단체들을 봉사의 의미로 그런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로 임하고 있는데요. 여기 테크팁 또 들어가실 분 있어요? 여기. 제가 뽑아주세요. 여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후생이 증가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과 동시에 큰 책임감도 가져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조업에서 금융업 쪽으로 더욱 발전하고 아시아의 금융 강국이 되려면 먼저 회계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와, 어머 세상에, 어머 이게 누구시죠? 갑자기 빛이 막 나는데 우리 회계사님. 너무 멋있어 보여요. 정말 우리 사실 이번 주에 출근하면서 불만이 아주 가득했거든요. 왜요? 비도 오고 막. 근데 다시 한번 제 초심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으셨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요. 저희 한 번 더 볼까요? 다음 편 없어요? 다음 편? 2편 없어요?
아, 왜 없어? 그럼 100년 됐을 때 한번 네. 네, 100년 됐을 때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조금 더 네.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100년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지켜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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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이따가 네.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꼭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네. 봐주시면 불법이에요? 아니, 저는 봐줄 수 봐줄 있는데.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저 지금 네. 파란불이라 가지고.